워밍업 차원인데요. 제가 옛날에 학교 수업에 들어갔을 때 저희 그 교수님이 제일 먼저 이거부터 보여주시더라고요. 뭐 항상 있는 일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 있고 공사도 있고 조달이라는 부분도 있고 IP 쪽에서는 코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웹 아키텍처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끝내는 프로젝트라는 게 끝내는 목표가 클라이언트가 되었든 사내의 어떤 최종적인 발주하는 사람이 됐든 마지막에 커스터머가 원하는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보게 되면 항상 저희 마케팅에서는 좀 과도하게 얘기하는 게 많죠. 이렇게 사업주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다. 끝내는 3개 정도의 근해를 만드는 게 되고요. 그러면 끝내는 매니지먼트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 상황들이 많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어프로브 하는 거는 하나의 내용이 있고 줄이 3개가 있는 게 되죠. 근데 이제 엔지니어에서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형태로 변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움직이게끔 해야 되니까 메인터넌스 하게 되면 끝내는 이렇게 해서 근해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고객이 원했던 건 이렇게 동그란 거죠. 그래서 끝내는 뭐 여기 이제 뭐 프로젝트 이제 뭐 PMI에 처음에 들어간 PMP 시험을 다 보시게 되면 스코프 오브 워크가 제일 먼저 돼 있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스코프이 뭐냐, 우리가 뭘 딜리버러블을 해야 되느냐, 그 디파인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게 가장 힘든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는, 제가 뒤에 드릴 설명들도 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포커싱하는 부분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왜 잘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잘 안 가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끝내는 우리가 정확하게 뭘 딜리버러블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현상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 각자 생각하시는 리스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리스크는 무엇이다라고 혹시, 죄송하지만 앞에 계신 여성분한테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리스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정의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 예, 모르는 거라고 얘기하셨네요. 예, 제가 좀 판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좀 이상하긴 하는데, 모르는 거다. 혹시 뭐 다른 분, 여기 죄송해요. 혹시 계획이 없던 거. 근데 끝내 모르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계획이 없던 거니까. 아니면은 계획을 하지 않았던 거, 뭐 인텐션이 없어서 계획하지 않았던 거. 혹시 뭐, 제 앞에 계시니까 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굉장히 좋은 말 해주셨네요. 극복해야 될 것이다. 모르는 거 다 계획하지 않는 거다. 혹시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내가 생각할 때 리스크는 이런 거다. 좀 헤딩해 주실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죄송하지만, 네. 한번. 기대치하고 다른 거. 지금 쭉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게 되면 사실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거, 이거 되면 나한테 다 손실이 되겠다, 나한테 문제가 되겠다. 저희 일상생활에 할 때, 우리 애가 유괴당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다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게 다 리스크인 거죠. 근데 끝내 리스크는 여기에서 아까 말하신 것처럼 사실 모르거나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사고를 줄이려면 일단은 저희가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야지 되겠죠. 나는 그래 이 루트로 가겠다, 저 루트로 가겠다. 그럼 미리 숙지를 하면 사고 확률은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니까 미리 찾은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리스크는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그래도 내가 다칠지 모르니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인슈런스를 좀 들어놔야 되겠다. 그럼 인슈런스를 드는 거고요. 난 그래도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나는 더 안전한 차를 타겠다라고 해서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거는 끝내는 계획을 하게 되면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생할 수 없는
사실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럼 그거는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현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포커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 계획을 짜고 미리 사전에 뭐 대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면 되는데, 끝내는 내가 모르는 그 언론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그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리스크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뭐 리스크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리스크는 이해하기 힘든 거고. 이게 일반적인 간단한 데피니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은 많이 있어요. 뭐 리스크는 뭐 언론하고 뭐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리스크는 이게 답니다.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리스크가 뭐냐면, 제일 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밑에도 적혀 있죠. 우리가 다 리스크를 다 고려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가 모든 리스크를 다 회피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는 앞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다 우울하죠. 그런데 리스크를 굉장히 잘 관리하면 굉장히 맑은 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리스크를 테이킹 하냐 안 하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거든요. 저희가 뭐 비딩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리스크, 이것도 리스크, 이거 리스크고, 이거 리스크,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 태우게 되거든요. 다 태우면은 끝내는 수주를 못하게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 모든 분들이 그냥 리스크를 엎어 놓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리스크를 엎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끝내는 내가 어느 선에서 리스크를 수용하고 어느 부분을 테이킹 할 거냐에 대한 결정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저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아이덴티파이 하고, 어널시스 하고, 컨트롤 하고, 모니터 하고, 피드백 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끝내는 나중에 제가 여러 가지 그 실험했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 데이터들, 프로젝트 수행 데이터들, 이런 걸 보게 되면 끝내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우리 본인들 스스로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시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이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바이어스는 내가 진짜 잘못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들 흔히 많이 얘기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들하고 이런 것들 좀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죠. 뭐 누구나 보면 리스크 하면은 이거 아마 프로젝트에서 리스크 하신다 그러면 이거 다 떠올리실 거예요. 뭐 어보이드하고 압스트랙트하고 리듀스하고 트랜스퍼하고, 말은 굉장히 멋있지만 저희가 다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거기 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보내거나, 아니면 모르겠다 야 내가 가지 뭐 하고 내가 하거나, 이거거든요. 뭐 심플하게 보여드리면,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보이드 하면은 내가 절벽을 안 내려가는 거고요. 절벽을 내려가는 게 프로젝트예요. 미티게이트 하고 싶으면 밑에다가 뭐 안전장치라든지 쿠션장치를 해놓으면 제가 떨어질 때 좀 덜 다치겠죠. 다치긴 합니다. 미티게이트의 단점이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내려보내면 돼요. 아니면은 내가 에라이 모르겠다 나 그냥 떨어질래 하고 자기가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에 여러 가지 뭐 대응 방안이 많지만 끝내는 심플하게 이 4가지 정도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학문적으로나 이런 뭐 저희가 뭐 프린스2나 뭐 PMI에서 얘기하는 뭐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끝내는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심플하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거 4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행위들이죠. 회사에서 다 막 이렇게 구축을 하실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해야 돼. 그러면 임팩트가 뭔지 너희들 다 분석해. 그러고 난 다음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스텝으로 어떻게 갈 건지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이거 너 관리 감독할 건지 모니터 할 건지 누가 할 건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레슨스를 한다고 베스트 프랙티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퍼포먼스 올릴 건지 정리해.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내는 리포트로 보고하라 그러죠. 리포트로 보고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영,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수행하는 거의 과정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젝트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만드는 거죠. 보통 경영진이나 아니면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야, 리스크 매니지먼트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너 한번 잘하도록 한번 해봐.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거버넌스 대시보드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아, 저희가 이거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요, 미팅을 몇 번을 했고요. 리스크 이때까지 아이덴티피케이션 된 게 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리스크 리포트에 대해서는 매달, 매월, 분기별로 이렇게 리스크 리포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오디트 한 걸 보니까 오디트하니까 이 정도, 하이 정도에 되는 레벨이 됩니다. 라는 게 아마 일반적인 가장 많은 거죠. 그럼 이게 정말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잘 가기 위한 솔루션이냐? 아마 해보신 분들,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고 있는 일이지만, 저희들 뭐 위에서 리포트 말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통상적으로. 아씨, 또 리포트 써야 되네. 아,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사업주하고 어떻게 내고 할 건지 생각하거나, 내가 지금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제 지금 물량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가 진척이 됐는지, 아니면 IT에서는 내가 가서 야, 이거 어떻게 됐는지 내가 지금 확인하고 지금 솔루션 하기도 바쁜데 또 리포트 써야 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리포트는 그래서 정말 멋있게 다 잘 쓰세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써서 올라가니까요. 올라가다 보면 부장님 코멘트도 받게 되고 상무님 코멘트도 받게 되고 부사장님 코멘트도 받게 되고 사장님한테까지 가게 되죠. 정말 나이스한 리포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경진이 받아보는 그 리포트가 진짜 프로젝트 현실을 반영하는 리포트냐? 실제적으로 리니어하게 테스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직보해서 그러면 가게 되면은 정말 제대로 된 리포팅이 되느냐라는 게 지금 현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오늘 내용에 그런 부분들도 좀 터치를 할 겁니다. 제가 먼저 그걸 답을 말하면 뒤에 좀 안 들으실 가능성이 좀 높으시잖아요.